대체불가 주어영문법 오늘 12강입니다. 유닛 12에 해당이 되겠고요. 명령문과 감탄문 두 종류의 또 문장 정리해 보도록 하죠.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령문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문은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인데, 명령 지시할 때 말고도 충고나 조언 그리고 요청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의 형태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명령문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 또는 지시, 충고 또는 조언, 요청 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고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예들을 통해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명령문은 큰 틀에서 긍정 명령문과 부정 명령문 둘로 나눠볼 수 있고요. 긍정 명령문의 기본 의미는 해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긍정 명령문의 형태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요.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비동사의 원형 또는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비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될 때는요, 그 뒤에 적절하게 명사, 형용사, 장소 표현 등이 연결될 것이고요.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될 때는 일반 동사에 따라서 그 나머지 말이 배열이 될 겁니다.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어쨌거나 동사 원형으로 시작된다는 거, 얘가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부정 명령문은요, 반대로 하지 마라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요. 형태는 don't 동사 원형, 요게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don't를요, do not으로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얘를 never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don't를 do not으로 풀었으면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하지 말라는 느낌이고요. never를 쓰면 아주 강하게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느낌을 전달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부정 명령문도 don't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 쓴다는 겁니다. doesn't, didn't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동사 원형, don't 동사 원형. 기본 틀 딱 잡아두시죠.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첫 번째, be careful입니다. 비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고요. 그 뒤에 형용사와 덩어리를 이루고 있네요. be careful, 그러면 조심해라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이런 걸요, 그냥 careful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일상 대화에서는요, 맥락에 따라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원칙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형태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아, 그리고 be careful 할 때 왜 비동사가 되어야 하는지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고요. 그렇죠?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를 붙였고요. 비동사 원형, 형용사의 덩어리로 이렇게 긍정 명령문의 의미를 전달하는구나. 좋습니다. 두 번째, wash your hands first인데요. wash your hands는 손 씻어라 라는 겁니다.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된 긍정 명령문이 되겠죠. 손 먼저 씻어라. 뭐 크게 고민할 거 없네요. 자, 세 번째, don't be late again. 자, don't로 시작하고요. 비동사의 원형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부터 late 형용사까지 묶어서 don't be late, 늦지 말아라, again, 다시. 즉, 다시 늦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부정 명령문이 되겠죠. 자, 마지막, please pass me the salt라는 문장인데요. 자, 얘만 보시면요, 동사 원형, 일반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한 긍정 명령문이죠. 나에게 소금을 건네라가 될 텐데 앞에 please를 붙이거나 아니면 뒤에 please를 붙이면 얘가 요청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저에게 소금 좀 건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명령문 앞이나 뒤에 please를 붙이면 요청의 의미가 되는구나. 명령문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명령문의 기본이 되겠고요. 명령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험에도 아주 잘 나와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독해나 문장을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한 포인트입니다. 명령문 다음에 대개 콤마가 있고요. 그 뒤에 and 또는 or가 연결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and의 뜻이 뭐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뭐와 이런 거잖아요. or는요, 또는 혹은 아니면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얘네가 명령문 다음에 붙어 있잖아요. 다른 의미를 나타냅니다. 볼게요. 명령문 콤마 and가 나오고요. 자, 요거 중요합니다. 긍정적 내용 또는 결과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긍정문이 아닙니다.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상관없이
긍정적 내용 또는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요. 명령문 다음에 and 긍정적 내용 결과가 나오고 이때의 and는 뭐뭐 해라 그러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뭐와 이게 아니고 그러면이에요. 또요. 명령문 다음에 콤마가 있고 or가 나오잖아요. 부정문이 아니라 부정적 내용 또는 결과입니다. 이때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되네요. or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시험에서는요. 여기 and나 or에 빈칸을 뚫어놓고 어떤 것을 넣을래? 이게 가장 1차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명령문 다음에 긍정적 내용 또는 결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명령문 다음에 부정적 내용 또는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and를 쓸 건지 or를 쓸 건지 보셔야겠죠. 괜찮을까요? 또는 해석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말들을 선택해서 골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Leave now and you will catch the train 이라는 문장입니다. 일반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고요. 콤마 다음에 and가 있죠. 지금 떠나라.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train. 너는 기차를 탈 것이다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얘는 긍정적 내용이나 결과가 연결됐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밑으로 볼게요. Leave now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라. 그런데 이번에는 콤마 다음에 or가 나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you will miss the train이라고 되어 있네요.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이때 miss는 놓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보면 얘도 긍정문, 얘도 긍정문입니다. 즉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상관없이 내용상으로 긍정적 내용 또는 결과냐 혹은 부정적 또는 내용 결과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떠나라 그러면 너는 기차를 탈 것이다. 지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괜찮을까요? 요거 잘 선별해서 써야 되고요. and와 or의 의미도 적절히 해석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를 보도록 할게요. Wash your hands first and have dinner라는 문장인데요.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입니다. 손 먼저 씻어라. 아까 봤던 거죠. 자, 명령문 다음에 and가 있어요. 그러면 손부터 씻어라. 그러면 저녁을 먹을 것이다. 말이 안 되죠. 제가 이걸 왜 붙여놨냐면요. 명령문 다음에 and가 있다고 해서 100%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대체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쓰이고요. 간혹가다 이런 예외도 볼 수 있다는 건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는 딱 보면 손 먼저 씻어라 그리고 저녁 먹어라 이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그리고의 and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시험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3번 명령문 다음에 and 또는 or를 접속사 if를 사용한 문장으로 전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전환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특별히 중요해 보이지는 않는데 뭐 시험에 나오니 어쩔 수가 없죠. 뭐 제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에서 빼라라고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명령문 다음에 and의 경우에는요. if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명령문 or의 경우에는요. if 주어 don't 동사 원형 컴마 주어 동사 혹은 unless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로 쓸 수가 있대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요. 명령문 다음에 and는 그러면이잖아요. 만약에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명령문 다음에 or가 나오면 얘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부정의 느낌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unless, 이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이란 뜻입니다. 즉 unless 자체가 if not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f not을 하나로 unless로 쓰는 거니까 이 unless에는 동사가 부정형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어요.
자, unless 하지 않으면 뜻을 하나를 기억해 두신다면 크게 헷갈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죠. Leave now and you will catch the train. 아까 봤던 거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 다음에 and입니다. 지금 떠나라. 그러면 너는 기차를 탈 것이다. 그러면 이때 and를요. 접속사 if로 바꿔요. 그리고 주어를 살리고 동사 원형, 주어를 살리고 동사를 쓰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면요. 명령문이라는 것은 동사 원형 또는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명령문 앞에는 주어 you가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 조언, 충고, 요청 등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하게 상대방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은 주어가 you로 너무나 확정적이어서 굳이 쓰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문 and를 if 주어 동사로 바꿀 때 그러면이라는 의미를 if로 대체를 하고요. 주어는 you로 살려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나서 leave now 쓰시고 만약에 네가 지금 떠나면 너는 기차를 탈 것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바뀌는 거 서로 연습을 조금 해야 돼요. 자, 다음 예문 볼게요. 여기 보시면 leave now 지금 떠나라 라는 명령문이고요. 근데 or가 있네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if not의 의미가 딱 떠오르십니까? 자, or를 if not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if not이에요. 그래서 if 주어는 you로 살려내고요. 자, not 부분을 일반 동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do not 이렇게 만든 거죠. 요거까지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If you don't leave now, 네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그런데 if not,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한 단어 unless로 바꿀 수 있어요. unless로 바꾸는 순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주어 있고요. 얘가 긍정형이어야 된답니다. 왜? 이미 얘가 not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not을 또 써버리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or가 그렇지 않으면이기 때문에 if not으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if not은 unless 한 단어로 이렇게 해볼 수 있다. 대신 unless 안에는 부정형이 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 됐어요. 자, 이제 감탄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탄문은요. 기쁨, 놀람, 감탄 등을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감탄문은 큰 틀에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과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두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감탄문을 what으로 시작할 건지 how로 시작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기준 잡아드립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요. 의미의 중심이 명사일 때입니다. 반면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은요. 의미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에 있어요. 의미의 중심이 명사면 what으로 시작하고요. 의미의 중심이 형용사 또는 부사라면 how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부터 볼게요. 의미의 중심 어디 있다고요? 명사에 있습니다. 자, 의미의 중심이 명사에 있다고 판단한 순간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인데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공식처럼 그냥 빠르게 입으로 나올 수 있게 암기 부탁드립니다. 밑에 먼저 볼게요. what, 또는 on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느낌표의 구조입니다. 요거 기니까 앞 글자만 따서 what, 형, 명, 주, 동으로 가볼게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what, 형, 명, 주, 동. 조금 더 빨리요. what, 형, 명, 주, 동. 좀 더 빨리요. what, 형, 명, 주, 동. 좀 더 빨리요. what, 형, 명, 주, 동. what, 형, 명, 주, 동. 리듬을 타든 랩을 하든 어떻게든 암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암기해 놓고 나잖아요. 그래서 감탄문 익히고 나잖아요. 여기저기서 감탄문이 마구마구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만들어 쓰기도 참 편하고요. 자, 어쨌든 의미의 중심이 명사라서 what으로 시작하는 what, 형, 명, 주 등의 감탄문을 만들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맥락상 알 수 있으면 주어 동사는 생략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서요. 이렇게 평서문을 주고 감탄문으로 바꾸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평서문은 대체로 이러한 구조를 취해요. 주어 동사로 시작해서요. 어는 상황에 따라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very나 really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 명사. 그러면 이 문장은 명사가 의미의 중심이고요.
자, 명사가 의미의 중심인 순간 what으로 시작합니다. what, 형, 명, 주, 동 가는데 very나 really가 what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형, 명, 주, 동의 순서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 이렇게 지우고 한번 갈게요. 와라 혁명주동에서요. 어나 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 포인트 잘 봐야 됩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명사의 의미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 명사를 잘 보세요. 결국은 얘가 다 모든 문법적 요인들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셀 수 없는 명사라면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어와 언 함께 어울릴 수 없죠. 빠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라면 단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나타내는 언과 잘 어울리죠. 근데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복수형이면 둘 이상을 나타내니까 하나를 나타낼 수 있는 언과 함께 어울릴 수 없죠. 따라서 이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이거나 복수 명사이면 언은 없어요. 근데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일 때는 또는 언이 있습니다. 요 포인트 계속 명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네요. 또 하나, 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죠? 자, 여기 잘 보시면 바로 뒤에 형용사를 보시고요. 이 형용사의 발음이 모음이면 언, 자음이면 어를 써요. 자, 모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 에, 이, 오, 우 요거 5가지인데 관사의 경우에는요. 우리말 어로 발음되는 요거까지 하나 포함시켜 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구분할 겁니다. 아, 에, 이, 오, 우, 어까지. 됐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언을 쓰고 아니면 어를 쓴다. 요거 철자상이 아니라 발음상 아, 에, 이, 오, 우, 어입니다. 자, 이거 뭐 자꾸 얘기해봐야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도 이거 설명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문 You are a very kind boy. 주어고요. 비동사입니다. 명사까지 가서 덩어리를 묶을 텐데 뭐 이거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너는 매우 친절한 소년이다라는 평서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감탄문으로 만들래요. 가장 첫 번째 의미의 중심이 뭔지 봐야겠습니다. 너는 매우 친절한 소년이다. 얘가 지금 포인트가 의미의 중심이 돼요.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해야겠구나. 여기에 very나 really가 what으로 바뀔 것이고요. what으로 시작하는 순간 what, 형, 명, 주, 동. 자, 있습니다. 형용사 kind 있고요. 명사 boy 쓰시고요. 주어 you are. 그리고 느낌표. 얘는 상황에 따라 생략도 가능합니다. 너는 매우 친절한 소년이다. 정말 친절한 소년이구나. 너는 정말 친절한 소년이구나. 이런 감탄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You are really cute girls. 이때 보니까 여기에 주어 자리에 쓰인 you는 복수겠네요. 너희들은 정말 귀여운 소녀들이다. 이렇게 you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문장 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역시 비동사 있고요. 명사까지 가는 거니까 명사가 의미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명사가 의미의 중심인 순간 what으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가 보니까 s가 붙어있는 복수형이네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 하더라도 어나 어는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여기에도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때 really가 what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really 빼고 형용사 cute 쓰고 그 다음에 girls 쓴 다음에 you are. 느낌표. 얘는 생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What cute girls라는 가벼운 감탄문이 만들어집니다. 너희들은 정말 귀여운 소녀들이다. 정말 귀여운 소녀들이구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의미의 중심이 명사입니다. 자, 이제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가보도록 할게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의미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되고요. 이렇게 의미의 중심이 형용사 또는 부사라면 how로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부터 보시면 how의 감탄문은 how 형용사 또는 부사 주어 동사입니다. 훨씬 더 간단할까요? 얘도 how 형 부 주 동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때 주어 동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상 뻔히 알 수 있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앞 글자만 따서 how, 형, 부, 주, 동. 조금 더 빨리. how, 형, 부, 주, 동. 좀 더 빨리. how, 형, 부, 주, 동. 자, what과 연결돼서 what의 혁명, 주동, how, 형, 부, 주동. how, 형, 부, 주동, what의 혁명, 주동. what의 혁명, 주동, what의 혁명, 주동, how, 형, 부, 주동, how, 형, 부, 주동, what의 혁명, 주동. 랩을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암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시험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어요. 자, how, 형, 부, 주동 같습니다. 자, 문제로 나올 때는요. 이러한 평서문을 주고 나서 감탄문으로 바꾸라고 할 거야. 보시면 주어 동사 있고요. 역시 very나 really 둘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부사로 딱 끝나요. 그러면 형용사 부사가 의미의 중심이구나. 그 순간 how로 시작하면 되는데 very나 really가 how로 바뀌고 how, 형, 부, 주동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He is really handsome. 자, 그는 주어고요. 비동사부터 잘생긴이라는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묶어서 그는 정말 잘생겼답니다. 의미의 중심 형용사로 딱 끝나고 있으니 얘는 형용사가 포인트고요. 그 순간 how로 시작한다. 근데 이때 how는요. very나 really가 바뀐 겁니다. 즉 very나 really가 what으로 바뀌든 how로 바뀌든 이렇게 해서 감탄문의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형용사니까 how, 형용사. 바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느낌표, 생략 가능. How handsome he is. 정말 그는 잘생겼구나. How handsome. 진짜 잘생겼네. 이런 느낌. 밑에요. He works very hard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일합니다. 매우 열심히. 부사로 끝났습니다. 얘는 열심히라는 의미의 부사예요. 부사가 의미의 중심인 순간 how로 시작해야겠지. 그러면 very가 how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how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잖아요. 이번에는 부사가 의미의 중심이니까 how hard 주어 동사 he works 느낌표. 자, 여기서는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인 경우는 보통 해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비동사가 아니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How hard he works.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한다. 그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what으로 시작할 건지 how로 시작할 건지 의미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명사로 끝나면 명사에 있고 형용사나 부사로 끝나면 형용사나 부사에 있다는 거. 괜찮을까요? 중심 잡아서 what으로 시작할 건지 how로 시작할 건지 what의 형명주동, how 형부주동. 좋습니다. 자, 참고가 하나 있어요. 빈칸 다음에 형용사가 바로 보이는 경우의 대처법인데 이거는 뭐 지금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보잖아요.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대처가 잘 안 됩니다. 볼게요. 일단 감탄문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빈칸이 있고 beautiful flowers they are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용사 beautiful을 보고 how 형부주동이니까 여기다 how를 써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 내려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잖아요. 의미의 중심이 flowers 명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에 주어 동사 바로 왼편에 명사가 있으면 명사가 의미의 중심이라는 것이고요. 형용사 또는 부사가 있으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의미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주어 동사 왼편에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중심인 것이고요. 명사가 중심이라면 여기에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왜 여기에 어나 on이 없는 거죠? 보세요. 여기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얘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what beautiful flowers they ar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형용사나 뭐 부사 이런 거 특히 형용사 이거 보시고 how 형 이렇게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요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할 겁니다. 연습 문제 충분히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때 가서 또 푸시기로 하고요. 이제는 개념 정리가 됐으니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로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Hurry up. 서둘러라 라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이죠. 그리고 and를 쓸 거냐 or를 쓸 거냐 그 뒤에 내용이 긍정적 내용 또는 결과인지 부정적 내용 또는 결과인지를 보세요. You will get there on time. 자, get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거기 어디에 가다라는 뜻입니다. on time은 정시에란 뜻이고요.
그러면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정시에 거기에 갈 거다. 그렇지 않으면 정시에 너는 거기에 갈 거다. 이거 내용 자체가 긍정적 내용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해석상으로도 그러면이 자연스럽고요. turn righ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입니다. 우회전하세요. and 또는 or you will see the building. 당신은 건물을 보게 될 겁니다. 건물을 결국 찾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건물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건물을 찾게 된다. 보게 된다는 것은 내가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건물을 보게 되고 찾게 될 긍정적인 내용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해석상으로도 그러면 건물을 보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죠. Take an umbrella.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명령문입니다. Take an umbrella는 우산을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우산 가져가라. And 또는 or you will get wet. 자,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그러한 상태가 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wet은 젖은이란 뜻이니까 젖은 상태가 될 거다. 즉 젖게 될 거야. 우산 가져가라. 그러면 젖게 될 거야. 이상하죠. 우산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젖게 될 거다. 얘는 분명히 긍정문인데 내용상으로는 부정적 내용 또는 결과죠. 그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4번 Wear this winter jacket. 자, 이 겨울 자켓을 입어라라는 의미의 긍정 명령문입니다. and 또는 or가 나왔네요. You won't catch a cold. 보니까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다. catch a cold가 감기에 걸리다고요. won't는 will not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는 감기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얘는 부정문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긍정적 내용 또는 결과죠. 그러면 이 겨울 자켓을 입어라. 그러면 너는 감기에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B번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을 주어진 말로 시작하는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바꾸시오. 1번 Be quiet or your baby will wake up. 자, 비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돼서 형용사까지 덩어리로 명령문입니다. Be quiet,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아기가 깰 거야.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애기 깰 거예요. 얘가 그렇지 않으면이죠. 그러면 얘는 if, not 또는 unless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네요. 왜 글씨가 하늘로 날아가나요? 자, if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if 다음에 명령문의 주어는 you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you 다음에 비동사는 맞춰서 are not 또는 줄여서 aren't quiet your baby will wake up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자, if와 not을 unless로 바꿀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다 if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2번 get up now. 지금 일어나라. And you won't be late for the meeting. 그러면 너는 회의에 듣지 않을 것이다. 자, 긍정적 내용 결과가 나왔네요. 자, and는 그러면이니까 그냥 if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어 you 살려내고요. 그 다음에 get up now. 자, 그 다음에 you won't be late for the meeting.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요, 요거 보세요. or가 if, not으로 바뀐 것이고요. and가 요거 if로 바뀐 겁니다. 이거 쓸 때 if나 잘 썼는데 여기다가 또 or를 쓰거나 여기다가 and를 또 쓰거나 아이고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or가 if, not으로 바뀌고 and가 if로 바뀐 거다.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if, not 또는 unless, 그러면이니까 if로 바뀐다는 거. 3번 try to keep a promise or nobody will trust you. 자,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keep a promise는 약속을 지키라는 뜻이고요. 그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명령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너를 신뢰하지 믿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or 다음에 부정적 내용 결과 나온 거죠. 부정문 아니고요. 자, or니까 그렇지 않으면 if not 또는 unless죠. 자, if가 되어 있습니다. If you do not try. 왜요? 자, try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부정하려면 do, does, did가 필요하잖아요. 얘가 현재고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do 필요하고 not은 꼭 써줘야죠. 그래서 if, not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얘가 대체될.
그래서 if you do not try 또는 if you don't try to keep a promise 컴마담이 이거 오 빠지고 나서 nobody will trust you.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말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잘 쓰셔야 되고요. C번. 빈칸에 what 또는 how를 넣어 감탄문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다 느낌표로 된 감탄문이에요. 자, 기준 잡아서 what으로 시작할 건지 how로 시작할 건지. 자, blank fast you are입니다. 이때 fast는 형용사 또는 부사죠. 그럼 적어도 여기는 how로 시작해야 된다 알 수 있습니다. How fast you are. 너 정말 빠르구나. 여기서는 사실 형용사긴 합니다. 자, 두 번째 a kind girl she is. 보니까 주어 동사 여기 앞에 명사가 있네요. 명사가 기준. 그러면 what a kind girl she is. 그녀는 정말 친절한 소녀이구나. 자,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기 때문에 앞에 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what, 형, 명, 주, 동의 순서를 잘 갖춰놨죠. 3번. clean her room is입니다. 자, her room이 주어고요. is가 동사네요. 자, clean이라는 것은 깨끗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how로 시작할 수 있겠죠. How clean her room is. 그녀의 방이 정말 깨끗하구나. 자, 4번. blank difficult questions they are.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요. 자, 보니까 주어 동사 여기 있어요. 그 앞에 명사의 복수형이 있습니다. 자, difficult가 형용사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how difficult question they are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명사가 포인트니까 여기 어가 없다 하더라도 what으로 시작해 줘야 돼요. 자, 어가 없는 이유는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on 이런 거는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요. 5번 wonderful the weather is. 이런 것도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얘가 동사니까 얘가 주어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게 뭐죠? wonderful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멋진, 환상적인, 뭐 매우 좋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형용사잖아요. 그럼 여기는 how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how wonderful the weather is. 정말 날씨 좋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자, 기준 잘 잡아가지고 어떤 what으로 시작할 건지 how로 시작할 건지 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들고 나면 how fast you are. 너 정말 빠르구나. What a kind girl she is. 정말 친절한 소녀구나. 이런 식으로 입으로 자꾸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D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감탄문 만들라는 거죠. You are very funny. 너는 매우 웃기다. 라는 형용사가 기준입니다. how로 시작했어요. very가 how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붙고 you are. How funny you are. 2번 It is a very interesting festival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니까 그것은 매우 재미있는 축제이다 라고 축제가 포인트입니다. 명사가 포인트니까 what으로 시작하래. very가 이렇게 얘가 what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what으로 시작하는 순간 what a 형 주동 가시면 되겠죠. What a 형 interesting festival it is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또 감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요. A very interesting festival이잖아요. 근데 감탄문이 되면서 very가 what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가 싹 빠지고 interesting이 되는 순간 얘를 잘 보시면 얘가 이 형용사가 발음상 interesting입니다. 그럼 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on이 되어 줘야 돼요. 괜찮나요? what으로 시작할 때 어나 on 이것도 그 뒤에 나오는 요 형용사의 발음상 모음 아에 이 오 우 어를 보시고 on을 쓸 건지 아니면 어를 쓸 건지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 감탄문 또 만들어 쓰는 거 너무나 우리가 입으로 잘 익힌 상태라면 별 고민 없을 텐데 우리가 그런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영어를 익히지 못했다면 또 방법이 없어요. 당장 내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뭐 영어를 이렇게 일일이 쪼개고 분석하고 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러니까 영어가 안 되지. 뭐 그것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당장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영어 공부 안 됐어. 근데 시험 봐야 돼.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래도 시험 보기 위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진짜 꼼꼼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자, 두 개만 딱 더 해볼게요. Your school is really big. 너의 학교는 정말 크다. 형용사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 상황 how로 시작하고요. 여기서는 really, very not really가 how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나서 how big your school is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They are very beautiful flowers. 그들은 매우 아름다운 꽃들이다. 아, 명사가 포인트네요. 복순거 보시고요. 자, 명사가 포인트는 순간 what으로 시작하고요. very나 really가 what이나 how로 바뀌니까 여기서는 very가 what으로 바뀌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순간 what의 형명투동입니다. 근데 어는 없어요. 얘가 복수니까 당연히 빠졌겠지 생각하시고 what beautiful flowers they are.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요. 저와 할 때 또 할만합니다. 근데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이 교재 활용하실 때요. 문제를 이 교재에다가 직접 풀지 마세요. 그러면 직접 풀면 이 교재는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2권, 3권 사면 저한테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문제 풀 때는 백지 놓고 연습장 놓고 거기다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나서 정답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2회독, 3회독을 하거나 혹은 복습할 때 답이 적혀 있지 않은 상태로 봐야 또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 갖고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요. 어머니들과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간혹 아버님들도 계시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자녀와 함께 공부하는 경우에 너무 이런 부분들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옆에서 너무 또 막 무서운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연출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이거 한두 번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도 예전에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도 그때에 돌아가면 똑같이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녀와 함께 즐겁게 공부를 하셔야 또 아이들도 저의 강의, 저의 교재를 싫어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자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부모님에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예고하죠. 13강 챕터 2 문장의 종류에서 Unit 13 대열 비동사입니다. 이것도 사실 정말 많이 쓰이는 유명한 패턴이죠.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복습 잘하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